그 여자는 당신을 살릴 거야. 병실에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며칠 후 정말로 한 여자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왜 이 여자를 보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콘텐츠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자가 직접 기획하고 서사로 재구성한 오리지널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65세의 민철은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 순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순애는 이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며칠 전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순애의 손에서 점점 온기가 사라지는 걸 느끼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물 좀 드릴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살짝 흔들 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철은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순애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민철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민철은 깜짝 놀라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민철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순애는 대답 대신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민철은 귀를 가까이 대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순애가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더 숙이며 아내의 말을 기다렸어요. 순애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릴 거야. 민철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를 살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철은 아내에게 다시 물으려 했지만 순애는 이미 눈을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민철이 다급하게 아내를 흔들었지만 순애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철은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와 순애를 확인했지만 이미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민철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가족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정말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만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살릴 거야.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1시간 후 순애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철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대로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장례 준비는 민철의 조카가 도맡아 해줬습니다. 민철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조문을 했지만 민철은 그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을 뿐이었어요.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철은 계속해서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살릴 거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민철은 아내가 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 했던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친 날 밤 민철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내가 주방에서 무언가 끓이고 있거나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살릴 거야. 민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그동안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먹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조카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했지만 민철은 귀찮다며 거절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철은 거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철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민철은 할 수 없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누구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순애 씨께서 절 보내셨어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이 여자를 보냈다니 무슨 말일까요? 민철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를 아십니까? 언제 만나셨는데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순애 씨께서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철은 여전히 의아했지만 아내 이름을 거론하는 여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민철은 문을 열어주며 유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유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민철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맙다며 소파에 앉았어요. 민철도 맞은편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순애 씨께서는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처음엔 간단한 상담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유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까? 유진은 수첩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애 씨는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혼자 남겨질 걸 걱정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남편분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를 돌봐달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민철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애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내가 무슨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당신이 매일 오후 3시에 혈압약을 드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신다는 것도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민철은 몇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아내만 알고 있던 일이었죠.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당신이 혼자서는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찾아와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 진료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유진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정말로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간호사입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생활 도우미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죠.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민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까지 걱정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무능해 보였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으니 돌아가세요.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 유진은 명함 하나를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 사모님과 약속했으니까요. 유진이 나간 뒤 민철은 탁자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에는 김유진 생활 동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살릴 거야. 혹시 그 여자가 바로 유진을 말하는 걸까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민철은 유진의 방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함은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유진이 한 말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진이 자기 병원 일정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목요일 오전 민철은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아저씨, 병원 가시는 거죠? 민철이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철에게 다가왔어요. 민철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겁니까? 따라온 건 아니겠죠?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병원 내과에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려고 기다렸습니다. 민철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가 이 여자에게 자기 일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괜한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철의 옆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실 수 있는 건 알지만 사모님과 약속했으니 지켜야죠. 그냥 제가 함께 가는 것뿐이니 부담 가지지 마세요. 민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유진은 민철의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유진은 민철의 뒤를 따라 진료실 앞까지 왔어요. 민철은 진료를 받는 동안 유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유진이 다가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민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다고 했어요. 그냥 약만 잘 먹으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약국 가서 약 받고 집에 가시죠. 민철은 유진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유진은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은 뒤 유진은 약봉지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혈압약이랑 소화제네요. 매일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절대 걸으시면 안 돼요. 민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애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하지만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점심도 안 드셨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가요. 민철은 거절하려 했지만 유진이 이미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철은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식당에서 유진은 민철에게 국밥을 시켜줬어요. 민철은 밥을 먹으며 유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는 겁니까? 제 아내가 돈을 많이 줬나요? 민철이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은 제게 많은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탁을 하셨을 뿐이에요. 남편분이 혼자 남겨질 텐데 제발 좀 돌봐달라고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걱정했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보였나 싶었어요. 제 아내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반년쯤 전부터요. 사모님은 이미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죠. 민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가 반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자책감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오후 3시에 찾아갈게요. 약 챙겨 드시는 거 확인하려고요. 민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갈게요. 사모님과 약속이니까요. 그날 밤 민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유진이 계속 자기 곁에 있으려 한다는 게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민철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말로 유진이 찾아왔어요. 유진은 약을 챙겨주고 물까지 따라줬습니다. 민철은 마지못해 약을 먹었어요.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민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유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약속대로 매일 오후 3시에 민철의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약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가끔은 저녁 반찬까지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유진은 민철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민철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드려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민철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에는 민철의 건강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혈압 수치, 혈당 수치, 그리고 의사의 소견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마지막 장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는 의사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으며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음.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음.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민철은 종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늘 약만 잘 먹으라고 했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언제 받은 겁니까?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몇 달 전에 병원에 함께 가셨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 남편분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내는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철도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을 보낸 거였습니다. 민철이 혼자 남겨지면 약도 제대로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내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당신 몰래 병원 기록을 확인하셨대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당신의 상태를 자세히 들으셨다고 해요. 민철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내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남편 걱정을 먼저 했던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민철의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당신이 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자존심도 세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우길 거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내는 자기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저 걱정만 하고 살았네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사모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민철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철이 그 종이를 꺼내보니 아내의 손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죠. 미안해요.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해요. 약 잘 챙겨 먹고 병원도 꼬박꼬박 가야 해요. 유진 씨가 도와줄 거예요. 제발 그 사람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나중에 만나면 당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랑해줘요. 사랑해요, 여보. 민철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민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철은 눈물을 닦으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려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사모님과 약속했으니까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부터 민철은 유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유진의 도움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병원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유진은 매일 오후에 찾아와 민철의 상태를 확인했고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철은 점점 유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철은 유진에게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유진 씨는 이런 일을 얼마나 하신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나요? 유진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유진 씨도 가족이 있습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유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유진도 자기처럼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유진 씨도 외롭지 않습니까?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그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유진 씨를 찾아온 건 참 다행이네요. 덕분에 저도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유진은 고맙다며 웃었어요. 그런데 유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민철은 그걸 눈치채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단순히 당신을 돌봐달라고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민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미리 맡기셨어요.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돈까지 맡기고 계약서까지 썼다니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던 거예요.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맡기셨는데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년치 비용이요. 사모님은 제게 최소한 1년은 당신을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시라고요. 민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내는 자기가 죽은 후
1년 동안 민철이 혼자 견디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에게 그 기간 동안 민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제 아내는 정말 끝까지 절 생각했네요. 민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자기가 없으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너무 걱정하셨어요. 민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는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유진 씨, 민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진이 민철을 바라봤어요. 민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맡긴 돈, 그거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유진 씨에게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어요. 왜요? 사모님께서 이미 맡기신 건데요.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맡긴 돈은 아내의 마음이에요. 그건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제가 직접 유진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민철은 이제 유진을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아내가 남긴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민철과 유진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민철은 유진을 가족처럼 대했고 유진도 민철을 진심으로 돌봤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었던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유진의 도움으로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철의 조카 상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상훈은 민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이분은 누구세요? 상훈이 유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이분은 유진 씨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상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민철에게 따로 이야기하자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삼촌, 저 여자 누구예요? 대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상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민철은 상훈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숙모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야. 나를 돌봐주시라고 부탁하셨대. 상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어요. 삼촌,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숙모가 직접 부탁한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상훈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삼촌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삼촌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좋은 타깃이에요. 민철은 상훈의 말에 화가 났어요. 유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유진은 민철을 진심으로 돌봐줬어요. 민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분이야. 하지만 상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삼촌, 제가 알아볼게요. 저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상훈은 방에서 나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상훈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상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민철 삼촌의 조카 상훈입니다. 유진 씨, 삼촌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유진은 민철이 설명한 대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상훈은 끝까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은 유진에게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유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은 상훈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상훈아, 그만해. 유진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상우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삼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공짜로 남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민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유진 씨를 모욕하는 건 용서 못해. 당장 나가. 상우는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유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만약 삼촌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상훈이 떠난 뒤 유진은 민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조카분과 싸우신 것 같아요.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유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훈이가 오해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여자가 삼촌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민철은 유진을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정말로 아내가 보낸 사람이 맞을까요? 혹시 상훈의 말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민철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진 씨, 제 아내가 유진 씨에게 얼마를 맡겼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철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1년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하셨고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철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떠나는 게 낫겠네요. 유진이 떠나려 하자 민철은 말리지 못했어요. 유진은 가방을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유진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민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녹음기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거예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게 되면 이걸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아내 순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철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유진 씨를 의심하고 있겠죠. 미안해요. 제가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게. 하지만 당신 성격을 아니까 언젠가는 의심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민철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몇 달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유진 씨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유진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외롭고 힘들 텐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어요. 민철은 고개를 떨궜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유진 씨를 가족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진 씨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돌보고 싶어 해요. 제발 유진 씨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날 대신해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민철은 주저앉았어요. 유진은 조용히 민철의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철은 한참 동안 울다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 씨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민철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민철은 눈물을 닦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떠나지 마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떠날게요. 사모님과 약속했으니까요. 민철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제야 민철은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유진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떠난 후에도 민철이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철은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철은 유진에게 물었어요. 유진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사모님께 드린 약속이니까요.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를 도우미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바랐을 것 같아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철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가족도 연인도 아니지만 서로 돌보며 사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도 그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민철과 유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라 민철의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민철은 유진을 집에 머물게 했고 유진도 민철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외로움을 채워갔어요. 어느 날 민철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덕분에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고마워요, 여보. 민철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는 정말로 끝까지 민철을 사랑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철과 유진은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유진은 민철의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민철도 유진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갔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민철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민철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철 씨, 정말 놀랍네요. 작년에 비해 혈압도 많이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민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덕분에 약도 빠지지 않고 먹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민철은 병원에서 나와 유진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유진은 기뻐하며 민철을 안아줬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사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철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유진 씨가 없었으면 전 아마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철은 주방에서 유진을 도와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봤어요. 왜요? 불편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우리 둘 다 배우자를 잃었는데 이렇게 의지하며 사는 게 괜찮은 건지.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연인도 부부도 아니지만 서로를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민철은 유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민철은 유진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유진도 민철 덕분에 외로움을 채웠습니다. 몇 달 후
민철의 조카 상훈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훈은 1년 만에 삼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철은 작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민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요즘 건강도 좋고 마음도 편해졌어. 상훈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유진을 발견했어요. 유진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촌, 저분은 아직도 계시네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유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덕분에 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삼촌, 작년에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유진 씨한테도 사과드려야겠어요. 민철은 상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유진 씨를 믿어줘. 상훈은 유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진 씨,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유진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민철과 유진, 그리고 상훈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상훈은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정말로 진심으로 민철을 돌보고 있었고 민철도 유진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철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정말로 날 살렸어요. 덕분에 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전 아직도 살아있어요. 민철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은 민철의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민철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유진을 통해 여전히 자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남편을 잃었지만 민철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그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살게요. 당신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민철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이 여전히 자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